안녕하십니까. IP 비즈니스 계약서 가이드북 강의를 맡은 이영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1강 IP 비즈니스 계약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IP 비즈니스 계약이 어떤 건지 이 일을 보겠습니다. IP 비즈니스 계약은 지식재산, 즉 IP,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에 관한 비즈니스, 즉 지식재산의 개발, 이전, 활용 및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계약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식재산을 같이 만들거나 개발하거나 양도하거나 실시권 허락을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등 지식재산에 관한 비즈니스에 관한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면 IP 비즈니스 계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식재산의 개발, 창출, 즉 지식재산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지식재산을 이전하는 것, 그 다음에 지식재산을 남에게 사용을 허락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기타 부수적인 계약,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계약들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조금씩 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의 개발, 창출에 관한 계약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공동 연구 개발 계약, 즉 같이 한번 지식재산을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요.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수행해서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계약을 말하고요. 위탁 연구 개발 계약은 개발을 위탁하는 거죠. 돈을 주고 이제 맡겨서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식재산 개발을 위탁하고 그 결과물인 지식재산을 이전받는 계약을 말합니다. 지식재산 이전에 관한 계약이 있겠죠. 지식재산권 양도 계약, 마치 집을 넘기듯이 양도하는 계약인데요. 지식재산권의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노하우 같은 지적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계약이 있겠습니다. 지식재산의 보유자가 지식재산을 쓰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 지식재산의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실시 권한을 허락하는 것, 그걸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인 실시권 설정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쓰고 싶다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테크놀로지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지식재산의 보유자가 상대방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이고요. 이건 일방적인 계약이 되겠고, 크로스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라는 것은 둘이 이제 서로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죠.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부수적인 계약이 있겠는데요. 비밀 유지 계약이 있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지식재산에 관한 계약을 하기 전에 서로 정보를 나누는데 이게 계약이 결렬되면 그건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비밀 정보를 제공할 때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IP 거런티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보증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공하는 지식재산이 아무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당신한테 어떤 물품을 넘기는데 그 지식재산에 거기 들어있는 지식재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걸 보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공동 출원 계약, 즉 이 지식재산은 같이 출원한다. 같은 이름으로 그런 계약을 말하고요. 옵션 계약 같은 것은 지식재산의 검토 기회를 부여하고 자 이거 한번 봐라. 본 계약 체결의 선택권을 옵션을 부여하겠다. 그런 계약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식재산 계약이란 게 보통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뭐 계약서가 대충 비슷합니다만 표제가 있고요. 표제, 타이틀 부분이요. 전문, 앞에 계약서 본문 전에 전문 부분, 거긴 서문, 설명 조항, 약인 조항, 요거 이제 미국에서 영미법에 나오는 건데요. 컨시더레이션이라고 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여기가 뭐 가장 핵심이겠죠. 정의라거나 실질 조항, 혹은 일반 조항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마무리하는 최종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럼 각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표제 및 전문 부분은, 표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타이틀, 뭐 매매 계약이라거나 뭐 임대차 계약이라거나 그런 타이틀을 말하는데 계약서 내용을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제목이면 됩니다. 표제 그 자체는 법적인 구성력 또는 계약의 해석에 기본적으로 영향이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지 표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쉽게 이해 가능한 간명한 표제가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서문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보면 서문이 쭉 있죠. 계약서의 머릿말로써 계약의 당사자, 주소, 체결일자 등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조항, 이 계약서가 대충 어떤 거다라고 계약 체결의 의도, 목적, 경위 등을 간략히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약인조항, consideration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라고 해가지고 통상 뭐 정형화된 내용으로 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영미법에서는 이 consideration이라는 게 없으면 약인이라고 합니다만
그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인포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재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표준ML 전문에서 넘어가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정의 조항이 있는데요. 데피니션이죠. 정의 조항이라는 게 보통 계약서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IP 비즈니스 계약서에서 그 조항이 필요한 것은 용어에 대한 오해를 꼭 방지해야 된다. 용어의 통일적 의미를 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즉 IP 비즈니스 계약과 같이 전문적인 분야의 계약일 경우에는 용어로 복잡한 기술의 내용이나 범위 등이 규율이 되기 때문에 정의 조항도 좀 분명히 두고 신중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 조항입니다. 일반 조항 전에 실질 조항.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IP 비즈니스 계약의 핵심입니다. 뒤에 그 강의 내용도 대체로 이 내용입니다. 그 계약의 유형별로 실질 조항의 구성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자, 어떤 지식재산권을 부여한다. 어떤 지식재산권이 목적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부여에 대한 대가 및 지급 조건, 뭐 얼마에 준다. 지식재산권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기술 문서, 기술 지원. 그냥 달랑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좀 지원을 해주겠다. 지식재산권을 부여받는 자의 의무를 이용하는 사람도 의무가 있는 거죠. 지식재산권의 부여 기간, 갱신, 해지, 몇 년간 쓸 수 있다는 거, 기술 보호, 유지 관리, 기술에 대한 보장과 면책, 비밀 유지, 개량 기술, 그 기술에서 더 좋은 기술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질 조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서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걸 넘어가면 이제 일반 조항이라고 보통 계약서 뒷부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이제 다 일반 조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다 그냥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는 조항입니다만, 계약의 존속 및 존속과 이행, 관리를 위하여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조항들입니다. 이건 뭐 임대차 계약서건 매매 계약서건 다 마찬가지겠죠. 비교적 정형화되거나 통일적인 문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통지 방법 및 의무, 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불가항력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양 당사자 책임을 안 진다, 이런 거겠죠. 수출을 허락할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 준거법이란 것은, 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나라의 법을 기준으로 할 거냐. 예컨대 우리나라와 미국이 계약 체결했을 때 분쟁이 생기면 우리나라 법하고 미국 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냐. 분쟁 해결 방법, 법원으로 갈 거냐, 뭐 조정을 할 거냐. 계약의 해석 기준,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 거냐. 그다음에 계약이 양도 가능한 거냐, 혹은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이 계약서가 완전히 합의된 거다,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계약이 일부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일부 무효 처리 기준. 계약서의 부본, 사본이죠. 부본을 몇 부 만들 거냐, 계약서의 언어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예컨대 영어와 한국어가 있는데 서로가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문제죠. 그다음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느냐, 이런 내용이 보통 일반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되는 조항들은 아닌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다음에 말미 및 부록 해가지고 말미 문헌, 이렇게 뭐 계약을 체결한다, 양당사자 서명, 부록, 별지 같은 거 붙으면 붙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의 대체적인 전체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IP 비즈니스 계약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또 뭘 체크해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계약의 목적 및 대상을 확정하고요. 계약의 환경을 분석하고, 이 좀 둘러싼 환경이 어떻다? 계약 상대방을 잘 알아야겠죠. 지피지기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 조건의 정리 및 검토. 내 조건을 먼저 좀 정리하는 게 좋겠죠. 계약서 초안의 작성 및 검토. 자, 계약서 초안도 가급적 먼저 만드는 것이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를 하고 협상을 할 때, 본격적으로 협상할 때, 이건 뭐 쉬운 일이 아니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역학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목표를 정해서는 안 된다. 누가 갑인지 을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협상은 자사의 이익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다. 즉 협상이란 게 나도 좀 주고 저쪽에서 좀 받고, 이런 게 원칙이라는 거죠. 무조건 받기만 하겠다, 이런 협상이 안 되겠죠. 본래의 계약 목적을 대신하여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한 다른 수단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열린 협상 태도, 그걸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제3의 어떤 옵션을 내 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할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는 거. 협상 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해서 수시로 협상 전략을 수립, 변경하거나 협상의 신속을 도모한다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노리고 그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협상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겠고요. 그걸 뭐 넘어갔다가 나중에 또 큰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협상에 상당한 기간과 횟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의 진행 경과, 결과를 회의록이나 텀시트, 그러니까 합의된 내용 같은 거, 조건 같은 걸 적는 시트요. 통해서 문서로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뭐 몇 개월에 걸쳐서 몇 차례 협상이 열렸는데 대충 당사자들만 알고 있어서는 이게 과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겠죠.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감정적이거나 불합리한 반박을 하지 아니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상대방 얘기 들으면 화도 나고 열도 받겠지만 굳이 이거는 그냥 비즈니스니까 감정을 잘 억누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계약서에 어떤 걸 좀 체크하면 좋을까?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계약 조건이나 환경들에 대한 사전 검토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재 IP 비즈니스 계약 책 보시면 21에서 23면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대가 같은 경우는 뭐 기술 개발 대가로 연구비 또는 실시 허락권의 대가로 착수금 받을 건지, 뭐 로열티를 어떻게 할 건지, 실시를 언제 줄 건지 이런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책 한 3페이지에 걸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충분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IP 비즈니스 계약 개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